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조금 이어서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리그레션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요거를 풀기 위한 리니어 모델을 가져왔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면 모델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델이 정해진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주어진 데이터에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코스트 펑션이라는 걸 봤어요. 네, 조금 이런 것들을 컨셉 위주로 봤었죠. 의미 위주로 봤다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펑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모델을 찾는 법을 하게 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번 사전 강의가 될 거고, 요게 다음 사전 강의가 될 거예요. 요게 지난 사전 강의였죠. 요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한번 오늘 수업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코스트 함수의 한 가지 예를 봤어요. 코스트 함수의 한 가지 예로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함수를 봤었죠.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은 주어진 예를 들면 i번째 입력,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i번째 입력에 대해서 예측 값이죠. 요렇게 구하면은 예측이죠. i번째 입력에 대한 모델의 예측이 실제 i번째 데이터의 출력, 참값과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양수를 만들었죠. 에러의 제곱. 그래서 요 i번째를 첫 번째부터 n번째 샘플들까지 다 더해서 m으로 나누면은 평균이 되죠. 그거의 루트를 취해서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뜻이었어요. 요런 에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렇게 정의를 한 RMSE 에러에 대해서 얘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 세타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막 달리 해가면서 코스트 펑션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가 최소가 될 때의 파라미터 세타를 찾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 시기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요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함수죠. 세타를 달리하면은 값이 달라지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파라미터 세타를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 우리가 봤던 이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나 여기에서 이 루트를 벗겨내도 사실 동일하죠. 루트를 벗겨내고 그냥 민 스퀘어드 에러, 루트를 제거를 한 민 스퀘어드 에러. 왜냐면은 루트를 씌웠을 때나 루트를 씌우지 않았을 때나 그게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 세타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쵸? 요 전체 값이 최소가 될 때나 루트 안에 있는 얘가 최소가 될 때나 사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값 자체는 달라지죠. 뭐 어떤 파라미터 세타에서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가 뭐 100이었어요.
그러면은 민 스퀘어드 에러는 뭐 많이 되겠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요때 미니멈이라는 거는 요 파라미터 세타에서 요게 미니멈이라는 거는 요 MSE도 최소가 될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에러, 코스트 펑션의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만 그게 최소가 되는 지점은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RMSE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그거의 루트를 취한 거니까 루트를 벗겼을 때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생긴다고 합시다. 요렇게 생기겠네요. 요렇게. 요게 MSE 함수가 되겠죠. 이게 뭐 크기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요게 최소가 되는 지점은 동일하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 앞에 있는 이 평균, 요거 사실 그냥 스칼라배 하는 거잖아요. 스칼라배. 그러니까 요것도 빠져버리면은 요렇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sum of squared error예요. 다시 얘는 맨 처음에 있었던 얘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였죠. 두 번째로 얘는 뭐였죠? 민 스퀘어 에러죠. 스퀘어드 에러 썸에다가 평균을 취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평균도 벗겨버리면은 뭐다? 그냥 sum of squared error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요 세 가지 종류의 에러는 그 값이 달라질지언정 이 세 가지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세타는 동일하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세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로 RMSE를 쓰던 MSE를 쓰던 SSE를 쓰던 간에 상관없이 그게 최소가 될 때의 파라미터 세타는 동일한 세타가 얻어져요. 동일한 세타가 얻어져야 맞죠. 네. 그러니까 뭐를 코스트로 써도 사실 결과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결과로 얻어지는 파라미터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해를 구하는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는 입력이랑 출력이 쌍을 이루어서 집합을 이루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뭐 x의 첫 번째 입력과 그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출력, 두 번째 입력 벡터와 두 번째 입력에 대한 스칼라 출력, 세 번째 입력과 세 번째 입력에 대한 스칼라, 요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학습 데이터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인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요렇게 주어질 거예요. 디자인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행렬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행렬을 하나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요렇게 첫 번째 입력을 요렇게 로우 벡터로 넣어요. 행으로 넣어요. 행.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입력도 요렇게 행으로 넣고 쭉쭉쭉쭉 해서 제일 마지막 입력 값도 이렇게 행으로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출력값, 두 번째 출력값부터 해서 n번째 출력값까지를 이렇게 스칼라를 m개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력이 n 차원이라고 할 때 요 x라는 매트릭스는 m by n의 행렬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력이 n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n. 그러니까 요 로우 벡터가 n 차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n 차원의 벡터가 몇 개가 쌓여 있어요? m개가 쌓여 있죠. m개. 그러니까 요 행렬에는 m개의 행이 들어 있고 열은 n개가 들어 있는 행렬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y 같은 경우에는 m개의 스칼라가 모여 있는 벡터 하나가 되겠죠. 그쵸? 얘를 뭐라고 한다?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매트릭스 뭐다? 학습 데이터를 행렬, 학습 데이터 중에서 입력을 행렬로,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한 거죠. 디자인 매트릭스 안에는 모든 샘플의 입력이 다 들어가 있죠. 각각의 행에 들어가 있죠. 각각의 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한 게 뭐 요렇게 한 건데 뭐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디자인 매트릭스를 왜 쓰냐면은 요렇게 쓰려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단순히 원래 우리의 예측 모델 스칼라는 파라미터 세타와 입력 벡터 x의 내적이었잖아요. 그쵸? 하나의 입력 벡터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스칼라가 나오는 요게 이제 우리의 모델이었잖아요. 모델. 근데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엄청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개가 주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m개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을 다 쓸 수 있죠. 첫 번째 입력에 대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내적했을 때 y1이 나오고, 두 번째 또 입력에 대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내적을 하면은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또 n번째 것까지 다 하면은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총 n개의 수식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모델은 요건데 그거를 얘에 대해서 두 번째 거에 대해서 해서 총 m개의 식으로 다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부터 n번째 샘플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 쓴 거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다? 디자인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행렬입니다. 요거는 벡터였죠. 요거는 스칼라였어요. 근데 이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요거를 요렇게 다 표현을 할 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하고 벡터의 곱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리가 y는 x 세타라는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첫 번째 샘플이 여기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샘플이 여기 들어가 있죠. 해서 n번째 샘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로우 바이 로우로 쓰면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파라미터 벡터 세타를 행렬 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형대수에서 이거 했죠. 행렬과 벡터의 곱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그러면은 첫 번째 로우 벡터랑 뒤에 있는 벡터랑 내적을 하고, 또 두 번째 로우 벡터랑 뒤에 있는 벡터랑 내적을 하고, 또 세 번째 있는 로우 벡터랑 뒤에 있는 벡터를 내적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n번째랑 세타랑 이렇게 내적을 하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다 스칼라죠. 그쵸? 로우 벡터랑 컬럼 벡터랑 두 개 이너 프로덕트 한 거니까 스칼라로 나와요. m개의 스칼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걸 전개를 해서 써보면 요렇게 되죠. 근데 요게 사실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값, 두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값 해서 n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값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두 개 내적하면은 얘죠. 얘네 두 개 내적하면 요거죠. 그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모델이니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 결국 y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 x랑 거기에 맞는 벡터 y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와 하나의 행렬을 가지고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여기도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거를 써놓은 게 여기 두 페이지입니다. 넘어갈게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표를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샘플을 몇 개를 해볼까? 이렇게 1, 2, 3이라는 3차원의 벡터가 있어요. 그때 출력은 1. 또 2, 3, 4일 때는 뭐 3. 2, 2, 4일 때는 뭐 4. 3, 2, 2일 때는 뭐 5.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표로 주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샘플의 개수는 몇 개죠? 4개죠. 인풋의 차원은 몇이죠? 3차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첫 번째 샘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샘플에 입력을 로우로 넣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에 입력을 로우로 넣으면 돼요. 세 번째 샘플을 입력에 대해서 로우로 넣고 네 번째도 이렇게 넣고 그때 y 벡터는 뭐다? 1, 3, 4, 5다.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죠. 에러는 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 에러를 구하라고 하면은 y랑 y 벡터를 가지고 구한 다음에 뭐 요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투놈을 구한다거나 얘의 투놈이 사실 뭐겠어요? sum of the square 에러가 되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sum of square 에러는 요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바이어스 텀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바이어스 텀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맨 앞줄에다가 1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은 요 세타가 원래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들어 있었겠지만 여기에 세타 제로를 하나 더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스 텀을 넣고 싶으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 때 여기 한 줄을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요 자리를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단 디자인 매트릭스까지 설명을 했어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설명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노멀 이큐에이션을 향해서 한번 가볼게요. 노멀 이큐에이션을 향해서 가봅니다. 여러분들 방금 요렇게 표현을 한 거를 우리가 행렬과 벡터의 곱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요렇게 봤었죠, 방금.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요렇게 볼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x라는 행렬을 컬럼 벡터 쪼갠 거예요. 우리가 x라는 행렬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요 디자인 매트릭스는 이렇게 줄 바이 줄로 보면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줄은 세 번째 샘플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얘를 컬럼 바이 컬럼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컬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든 샘플들 중에서 0번째 입력이죠. 그러니까 바이어스 텀이니까 다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두 번째 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든 샘플의 첫 번째 입력 값들만 모아놓은 게 여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샘플의 입력 중에서 두 번째 입력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마지막 건 뭐다? 모든 샘플의 입력 중에 마지막 값들만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각각의 컬럼 벡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우 바이 로우로 보면은 몇 번째 샘플이냐. 고 컬럼 바이 컬럼으로 보면 전체 샘플의 몇 번째 입력 값이냐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럼 그렇게 해서 컬럼 벡터를 쪼개 놓으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바이어스 텀 포함을 바이어스 일단 빼고 할게요. 바이어스 빼고 하면은 이렇게 세타 1, 세타 2부터 세타 n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벡터 안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요거 스칼라, 첫 번째 스칼라를 곱하고 두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두 번째 스칼라를 곱하고 해서 마지막 컬럼 벡터가 총 n개가 들어있죠. 입력의 차원수 n이에요. 요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프리딕션은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값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선형대수 리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스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팬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스팬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입력을 뭘 받냐면 벡터들을 받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2차원부터 해봅시다. 요렇게 2차원의 벡터 공간이 있을 때 2차원의 벡터 공간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x라는 벡터가 요렇게 있고 y라는 벡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스팬 예를 들어서 x랑 y라는 두 개의 벡터가 스팬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어떤 모든 벡터예요. 모든 벡터가 뭐냐면은 요 x랑 y라는 주어진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에도 아무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 b에도 아무 숫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요렇게 표현 가능한 모든 벡터들의 집합. 이 경우에는 뭐겠어요? 여기 모든 공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임의의 벡터 하나 요게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x 방향으로 요만큼 더하고 거기에 y 방향으로는 요만큼 하면은 요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1.5x에다가 뭐 0.8y를 하면은 요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벡터, 여기 이 초록색 점에 있는 요 벡터는 x랑 y가 스팬하는 공간 요 집합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 초록색은 일단 하나가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여기 요 공간 여기 이 평면 위에 어떤 점, 어떤 벡터를 하나 찝어도 요 x랑 y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임의의 벡터를 하나 뽑아도 요런 꼴로 항상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모든 집합 여기 전부 다가 x랑 y의 벡터를 가지고 스팬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y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x랑 y라는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x랑 y로 스팬을 하면은 이번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요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는 평면이 아니라 선이 돼요. 왜냐면은 x랑 y가 이게 같은 방향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선 위에 있지만 방향만 다르고 뭐 방향이랑 크기만 좀 다른 두 개의 벡터라고 했을 때 요 선 위에 있는 벡터만이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여기 선을 벗어났을 때는 뭐 x에다가 여기 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여기 위에서 어떤 점을 하나 잡았을 때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A랑 B에 어떤 실수를 갖다 놔도 요 벡터를 표현할 수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파란색은 여기 X랑 Y가 스팬하는 그 집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벡터들만 모아놓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선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3차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3차원의 공간이 있는데 뭐 요런 벡터랑 요런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3차원 공간상에서 이 x랑 y가 스팬하는 공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네를 포함을 하는 요 두 벡터를 포함을 하는 어떤 평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쵸? 요렇게 생긴 평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요 평면이 뭐예요? x와 y가 스팬하는 벡터들의 집합이 되겠죠. 여기 평면 위에 요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상해. 이 평면을 벗어나면 표현이 불가능해지죠. 그쵸? 그러니까 x랑 y라는 벡터로 스팬을 한다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럼 스팬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요걸로 돌아와 볼게요. 요 얘기로 돌아옵시다. 디자인 매트릭스 X가 있었고 우리 디자인 매트릭스 만들 수 있죠. 디자인 매트릭스의 각 컬럼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 세타를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했었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y햇이라는 벡터 요게 사실 어떻게 생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값, 두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값부터 해서 n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값까지 다 모여있는 벡터예요. m차원의 벡터인데 요 벡터는 여기
x1, x2, xn 뭐예요? 디자인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이죠. 걔네들이 스팬하는 공간에 있죠. 다시 y 햇이라는 벡터는 x의 컬럼 벡터 스팬하는 공간에 있어요. 그쵸? 우리의 예측 값은 우리가 예측하는 값 전체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내는 벡터는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 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고 물어보면은 리니어 모델이니까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런 식을 따랐기 때문이잖아요. 요 식이 뭐였어요? 리니어 모델이었잖아요. 그쵸? 리니어 모델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서 전개를 해봤더니 이런 의미가 나왔어요. 우리의 예측은 X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존재해요.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있죠? 예를 들어 3차원이다. 3차원 공간상에 있다. 근데 우리의 입력은 뭐 2차원이었다.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 벡터가 여기 있고 디자인 매트릭스의 두 번째 컬럼 벡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요 공간이 뭐가 돼요? 두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은 요 회색 평면이 되죠. 사실 여기 사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부를 말하는 거죠. 그쵸? 저 파란색과 초록색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의 예측은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요 회색 평면에서만 존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y는 회색 평면에서만 존재 가능해요. y는 회색 평면에서만 존재 가능해요. 그리고 에러는 뭐예요? 에러는 뭐냐면 여기 y라는 벡터가 있죠. 요거는 뭐예요? 참값을 모아놓은 벡터죠. 참값을 모아놓은 벡터가 y고 우리의 예측 y 햇은 회색 평면 위에만 있어요. 근데 sum of squared error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뭐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y랑 y 햇이라는 두 벡터를 빼가지고 투놈을 구하면 투놈의 제곱을 구해야겠네요. 투놈의 제곱을 구하면은 그게 sum of squared error가 되거든요. 그쵸? 근데 요게 뭐죠? 요게 뭐냐면 y 빼기 y 햇이라는 벡터가 요렇게 되죠. 그쵸? y 빼기 y 햇이라는 벡터는 요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x2라는 애가 여기 있었고 x1이라는 애가 여기 있어서 지금 스팬하는 공간이 있는데 y라는 벡터는 여기 존재하고 지금 스팬하는 공간은 여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스팬하는 공간 위에서 지금 어딘가에 y 햇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두 개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두 개 사이의 차이가 뭐냐면 y 빼기 y 햇이 되죠. 그러면은 y 햇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에러가요. 뭐 또 여기에 있으면은 에러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과 초록색 벡터가 스팬하는 평면 위에서 y가 존재를 할 수 있죠. y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언제 얘가 최소가 될까요? 이 y 빼기 y 햇이라는 거는 뭐예요? 얘랑 얘하고 여기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이잖아요. 요 두 개의 벡터가 스팬을 한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일 텐데 언제 저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돼요? 언제 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돼요? 언제겠어요? 얘가 여기 평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여기 위치가 뭐예요? 언제? 언제 최소가 돼요? 수직일 때 최소가 돼요. 수직일 때. 그쵸?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평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면하고 평면에 있지 않은 한 점. 최단거리잖아요. 어떤 평면이랑 평면에 있지 않은 한 점. 그 평면이 아닌 한 점하고의 최단거리는 언제예요? 수직으로 만나는 점이잖아요. 저 평면에 있지 않은 저 점을 딱 평면에 수직으로 똑 떨어뜨린 그 점이 거리가 최단이 되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sum of squared error랑 동일한 요 벡터의 투놈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다? 여기가 수직일 때다. 여기가 수직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지금 지오메트릭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sum of squared error를 최소로 만드는 방법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중이잖아요. 그쵸?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에러의 크기. 요거는 사실 투놈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에러의 크기를 최소화하려면 언제냐면은 에러랑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면은 스팬이에요. 하이퍼플레인이랑 에러가 서로 수직이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 봅시다. 요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죠. 여기 동일한 식이 여기 있죠. 에러의 크기를 최소화하려면 하이퍼플레인과 에러가 서로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벡터랑도 수직이 되어야죠. 그쵸?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랑 요거가 스팬하는 공간에 얘하고의 최단거리를 구했더니 여기가 된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일 때가 최소가 된 거잖아요. 여기가 수직일 때. 그러면은 요 벡터가 뭐예요? y 빼기 y 햇 벡터잖아요. 그쵸? 요 벡터는
얘하고도 수직이죠. 마찬가지로 얘랑도 수직이죠. 왜 그래요? 지금 평면 위에 있는 이렇게 수직한 벡터니까 여기 평면에 존재하는 어떤 벡터랑도 얘하고는 항상 수직이에요. 그쵸? 요 평면에 수직한 벡터니까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하고 누구를 뽑아도 얘는 항상 수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랑 수직이냐면은 디자인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 얘가 뭐예요? 스팬을 생성했던 벡터잖아요. 대표적으로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죠. 걔네랑도 항상 수직이어야 되니까 요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되죠. 이게 뭐다? 에러랑 디자인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랑 얘네 둘이 항상 수직이다 를 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컬럼 벡터에 대해서도 요게 항상 성립하니까 모든 컬럼 벡터랑 요게 뭐예요? 에러죠. 요거는 이제 0 벡터가 되겠죠. 요거 0 벡터예요. 그러니까 결국 디자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랑 요거랑 얘는 행렬이고 얘는 벡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렬과 벡터의 곱이어서 그 결과는 0 벡터가 나와요. 여기는 스칼라였어요. 여기는 0 벡터예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요렇게 나오고, 그쵸? 0에 대해서 저렇게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얘의 역행렬을 앞에다가 곱해주면은 요렇게 나오죠. 얘를 뭐라고 한다? 노멀 이퀴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미터 세타가 뭐다? 노멀 이퀴에이션의 해 파라미터 세타는 디자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에다가 디자인 매트릭스를 곱하고 요거에다가 인버스를 취한 다음에 다시 x 트랜스포즈 y 요렇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샘플의 수가 m개였고 인풋의 수가 n개였어요. 인풋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는 m by n이었고 y라는 행렬은 m 차원이었고 파라미터 세타는 n 차원이에요. 요거는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n by m이죠. 얘는 m by n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해서 m by n이 되고 요거의 인버스를 취하죠. 다시 얘 n by m이고 얘는 m by 1짜리 벡터잖아요. 벡터. 그러니까 요거 다 곱해지면은 일단 요거 두 개 곱하면은 m by 1짜리 되죠. 요거 두 개 다시 곱하면은 m by 1 되죠. 그러니까 요게 m by 1로 나오죠. 여러분들 디자인 매트릭스 X랑 그거에 대응이 되는 벡터 Y를 우리가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심지어 아까 한번 해봤죠. 여러분들 너무 많은 내용이 지나왔지만 여기서 한번 예를 들었어요. 요렇게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가 4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 디자인 매트릭스 만들 수 있고 Y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표만 보고 채우면 되죠. 그럼 그렇게 만든 X랑 Y를 이용을 해서 여기 시계에다가 이 노멀 이퀴에이션에다가 대입을 하기만 하면 파라미터 세타가 구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 파라미터 세타가 뭐다?
sum of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다. 동시에 뭐 mean of squared error도 최소로 만들고 동시에 RMSE도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 세타다. 그 과정은 어떻게 유도했어요? 지오메트릭 어프로치를 통해서 유도를 했죠. 여기서 한번 예를 들면 얘도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들 파이썬 가지고 직접 해볼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1차원 입력 더하기 바이어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원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1차원 출력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점들 가지고 디자인 매트릭스랑 요거를 만들 수 있죠. 벡터 Y를 만들 수 있죠. 아마 얘는 모르긴 몰라도 뭐 전체 샘플의 수에다가 바이어스 포함하면은 2개가 되겠죠. 인풋이. 그러니까 요거 직접 쓰면은 1이 막 요렇게 막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두 번째 컬럼에는 여기 각각 모든 점들의 가로축 값들이 들어가 있는 행렬을 하나 만들면 되죠. 마찬가지로 y 벡터에다가는 여기 모든 점들의 세로축 값들을 다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그럼 그렇게 해서 x랑 y 행렬이랑 벡터를 만든 다음에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요. 어떻게? 노멀 이퀘이션을 통해 찾습니다. 그러면은 2x1짜리 파라미터 세타가 나올 거예요. 그냥 각각이 뭐다? 바이어스랑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 값을 가지고 전체 인풋에 대한 예측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의 경향을 잘 설명을 한다는 게 뭐다? sum of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하는 뭐 동시에 RMS이든 MS이든 그런 것들을 다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다. 그쵸? 요 빨간색인 경우에 우리의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멀 이퀘이션은 요거 이제 다음 시간이랑 이어지는 건데 노멀 이퀘이션은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요게 제일 힘들어요. 요게 n by n짜리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거든요. 역행렬을 한번 구해야 돼요. 근데 역행렬을 구하는 일이 시간 복잡도가 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은 n의 2.4승 정도의 비례를 해요. 원래는 한 3승 정도의 비례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역행렬 구하는 알고리즘을 쓰면 한 2.4승 정도까지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노멀 이퀘이션은 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해라는 게 뭐냐면은 파라미터 세타, 어떤 세타? 우리가 원하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구할 수 있는데 다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인풋의 개수에 세제곱으로 비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력이 10배가 되면은 입력의 차원수가 10배가 되면은 시간은 1000배로 늘어나요. 세제곱으로 늘어요. 만약에 인풋이 막 100배, 100차원이 100배가 되면은 100만 배가 된다는 소리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할 수 있으면은 한 번에 장점이라고 할까요? 전제가 있어요. 계산할 수 있으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단점이 뭐겠어요? 저 전제예요. 구할 수 있으면. 역행렬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연산량이 많아요.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하는 거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노멀 이퀴에이션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저 역행렬을 구하는 계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범위일 때만 노멀 이퀴에이션을 쓸 수 있지, 만약에 저게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면은 노멀 이퀴에이션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요 장단점을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장단점이 결국엔 뭐다? 우리 맨 처음에 했죠. 노멀 이퀴에이션을 오늘 보는데 노멀 이퀴에이션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노멀 이퀴에이션이랑은 대치가 되는 방법이 되겠죠.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멀 이퀴에이션은 뭐다? 한 번에 구할 수는 있는데 되게 어려운 방법이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다? 여러 번에 걸쳐서 구하는데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계산적으로 간단하다는 뜻이에요. 식 자체는 노멀 이퀴에이션이 간단해요. 그치만 실제 연산 자체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간단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